안녕하세요. 꽃교경제 아나운서 오수연입니다. 오늘은 미래전략부 최성훈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환절기가 되면서 요즘 감기 걸린 분들이 많은데요. 저도 약간 감기 기운이 있는데 박사님은 괜찮으신가요? 예, 워낙에 건강한 체질이라서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건강 비결이 있는 건 아닌가요? 예, 잘 먹고 잘 사는 비결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같은데 그게 건강의 비결이군요. 네. 그럼 박사님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로 가볼까요? 네. 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노브랜드와 가성비입니다. 박사님, 브랜드 하면 대표적으로 샤넬이나 프라다 같은 명품이나 PB 상품들이 떠오르는데요. 노브랜드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예, 요즘에 대형마트나 편의점에 가보면 물티슈면 그냥 물티슈, 무항생제 계란이면 무항생제 계란, 딱 이렇게만 표시한 상품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상품의 속성이나 가치를 나타내는 문구나 그림 없이 그 제품의 원재료나 사용 용도만으로 상품을 표시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네, 기존의 유통업체들이 내놓는 PB 상품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 유통업체들이 기획하고 OEM으로 생산한다는 것은 그 기존의 PB 상품들과 동일한데요. 브랜드는 보통 차별성을 강조해서 더 비싸게 팔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PB 상품은 제조업체 브랜드의 차별성을 제거함으로써 낮은 가격에 파는 것이죠. 한편으로 노브랜드는 그런 PB 상품의 PB라는 개념조차 아예 제거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PB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다는 건가요? 예, 상품마다 다르지만 보통 기존 제품들의 절반 정도의 가격에 판매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즉석밥의 경우에는 이마트 온라인몰 기준으로 햇반 대비로 65에서 75% 정도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낮으면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의심스럽기도 한데요. 이게 과연 품질이 좋을지 아니면 안전성은 괜찮을지 우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노브랜드라는 것은 필수적인 기능은 충족하면서 부가적인 기능만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 만족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차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는 만족도가 낮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물티슈라면 아기 물티슈를 찾는 소비자라면 노브랜드 상품에 대해서는 평가나 만족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노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소비자가 가격 대비 품질이 만족스럽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노브랜드를 처음 선보인 이마트의 경우에는 작년에 첫 출시 이후에 올해에는 연매출 1,000억 원을 바라보고 있고요. 노브랜드 전용 매장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통업체가 노브랜드 상품을 판매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래도 불경기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갑이 가벼워진 소비자는 가급적 싼 상품을 찾기 마련인데요. 노브랜드가 최소한의 품질은 충족하면서 가격은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더 솔깃하죠. 한마디로 가성비가 좋다는 겁니다. 앞서서 여러 가지 좀 제품들도 언급해 주셨었는데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노브랜드 상품들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것들 더 꼽아볼 수 있을까요? 앞에서 언급한 물티슈와 계란 외에 버터 쿠키 같은 과자류, 화장지나 샴푸 같은 위생용품, 네이와 기저귀, 심지어 전동 칫솔까지 어지간한 생필품은 다 있습니다. 이런 노브랜드 제품이 농협의 농산물 유통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PB 상품과도 비슷한데요. 계란의 사례와 같이 유통업체가 산지와 계약을 통해서 직접 농축산물을 조달해서 판매하면 농업계에서 그간에 노력해온 품질 개선 노력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노브랜드가 확산될 경우에는 PB 상품보다 부정적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농협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농협은 국내산이라는 차별성을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저가의 농산물을 찾는 소비자보다는 국내산에 대한 선호가 높은 소비자 중심으로 상품 개발이나 마케팅을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에는 생필품 중심으로 이런 노브랜드의 개념을 한번 적용해 볼 수는 있겠죠. 믿고 살 수 있는 농협의 그 최대 장점들이 있으니까 이런 점을 잘 살리는 마케팅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선의 선택. 오늘 주제는 GMO와 소비자 알 권리입니다. 최근에 GMO, 유전자 변형식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GMO가 구체적으로 뭔가요? 예, GMO,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의 DNA를 변형시켜서 재배한 후에 그것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을 말합니다. 최근에 언론에 자주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최근에 대법원에서 GMO를 수입하는 식품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판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어느 기업이 어느 정도의 GMO를 수입하고 판매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 GMO가 어떻길래 대법원에까지 가서 재판을 했을까요? GMO가 우리 식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광범위하게 소비되고 있는데요. 정작 소비자는 자신이 GMO를 먹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GMO를 장기간 섭취했을 때 인체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GMO 수입이나 소비량은 어느 정도나 되는 수준인가요? 식용만으로 따지게 된다면 세계에서 1위 수입국이고요. 치킨이나 튀김, 과자, 과일 음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게 연간 1인당 44kg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사님이나 저나 알게 모르게 GMO를 많이 섭취했을 것 같은데요. 인체에 괜찮은가요? 식품기업이나 식품과학자들은 당연히 무해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소비자 단체와 일부 과학자들은 유해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논란이 되면 그냥 사용을 안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GMO를 사용하는 이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GMO 농산물은 극한의 자연 환경에서 잘 자라도록 DNA를 변형한 것이기 때문에 전통 방식으로 생산한 농산물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고 재배하기도 쉽습니다. 결과적으로 식품기업의 원가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고 볼 수 있죠. 그럼 GMO 식품은 싸니까 싸게 팔고 전통적인 농산물을 사용하는 거는 비싸게 팔면 되는 거 아닌가요? 간단하게? 그러면 간단할 것 같은데 문제는 대법원 판결 전에는 식품기업들이 어느 것이 GMO를 사용한 식품이고 어느 것이 전통적인 원재료를 사용한 식품인지를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알 수가 없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보통 가공식품 뒷면에 보면은 뭐 원산지, 뭐 어떤 제품 표시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알 수 없었다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GMO를 사용하였을 때 포장지에 표기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네. 변형된 DNA가 검출되지 않으면 표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식용유나 간장, 과당, 물엿 같은 것들은 GMO를 사용하더라도 변형 DNA 검출이 안 됩니다. 또 설령 GMO DNA가 검출되더라도 원재료의 3% 이하라면 표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네, 소비자가 자신이 먹는 식품에 GMO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는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 중에서 GMO가 포함된 것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두나 옥수수로 만든 식용유는 모두 GMO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두와 옥수수를 대부분 미국에서 수입하는데요. 미국에서 대두와 옥수수 재배 면적 중 96%가 GMO입니다. 우리가 흔히 좋은 식용유로 알고 있는 카놀라유, 번역하면 유채유인데요. 이것도 대부분 GMO이고요. 마가린에 들어가는 면실류도 GMO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제품들에서 GMO가 있다고 하니까 조금 놀랍다는 생각이 많이 그렇죠. 드는데요. 그렇다면 두부나 삶은 옥수수 같은 것도 GMO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형 그대로 사용하는 두부나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최종 제품에서 DNA가 검출이 되기 때문에 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식품기업들이 원형 그대로는 사용을 안 하죠. 그렇지만 과당이나 분리대두단백, 물엿, 간장 같은 것들은 대두와 옥수수를 가공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용되었다면 GMO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국내에서 재배되는 콩이나 옥수수에도 GMO가 들어간 게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연구 목적이 아니면 GMO 자체를 재배할 수가 없습니다. 종자 자체를 아예 국내에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국내산이라면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원산지 그리고 제품 꼼꼼하게 좀 따져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농협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꽃교경제 농업유통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꽃교경제 방송 시청 후 농협방송 카카오톡으로 시청 소감을 남겨주시면 신간 도서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지난주 방송 이후에도 많은 분들께서 시청 소감 보내주셨습니다. 꽃교경제 시청을 통해 노후 대비를 위해 왜 연금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라고 시청 소감을 남겨주신 한만구님께는 신간 도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꼭이요.